사시남정기를 보면요, 우리 김만중의 구운몽 있잖아요. 구운몽에 지금 장희빈하고 이 숙종하고 이렇게 이 시대만큼 이 소설화 시키기에 좋은 시대가 없대요. 왜냐하면 A가 숙종에 환곡이 있었는데 3번이나 환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의정이 바뀌면 밑에가 다른 동인이 바뀌면, 아니 서인이 바뀌면 밑에는 남인이 그대로 있었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처럼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3번의 항국을 숙종이 의도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2번째 항국, 그게 이제 기사항국이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인현왕후가 이제 폐비가 되잖아요. 넌 나가. 이렇게 하면서 장희빈을 이제 이렇게 중전으로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남인들이 있고 이쪽에는 서인들이 있었는데 서인을 다 몰아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송시열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김만중이라는 사람도 이쪽 서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경상도 남해에 유배를 가면서 그 사시남정기를 적는데 사시가 남쪽으로 간다는 그 기행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는 다 간악한 무리들이 나와요. 이쪽은 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좀 순진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분포도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장희빈에 해당되는 교시가 있고요. 인현왕후에 해당되는 사시가 있어요. 사시가 있고 이 숙종에 해당되는 유한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현수인데 이제 한림학사다 해가지고 유한림인데, 그러니까 이 사시가 교시를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애기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 하시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잘한다고요. 신임을 얻어. 그래가지고 첩을 잘 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애기에 이제 자일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몰아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강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심을 사게끔 하는 거를요 한 번에 안 하게,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끌었다 당겼다 이렇게 해요. 끌었다 당겼다.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그 나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유한림이 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창이라는 사람을 또 이제 유한림이 동창이라는 사람을 친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집안 일을 맡겨요. 근데 이 동창이 또 교활해요. 아주 표리부동하고 교활한데, 그러니까 둘이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유한림이가 어디 이렇게 장기간 출장을 가고 6개월씩 출장 가면 이 둘이하고 이제 그냥 서로가 이제 상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간남 밀이에요. 내연남 밀. 내연남 밀이고, 그런데 이 사람 밑에는 또 냉진이 있는데 이게 신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동창이 냉진을 시켜가지고 유한림이도 죽이려 모함을 하고 이 사씨도 죽이려 하고 막 이런 식의 안 좋은 일은 다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이 동창이 냉진한테 당해요. 저도 이렇게 세금 사건 상담하다 보면은 주주들끼리 서로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사 막 이렇게 키워놓으면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함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로 하고 연결이 됐냐면 엄승상 이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딱 권력이 끊어져 버리니까 얘를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내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가 또 상관을 하죠. 그리고 이 동창은 이 사람한테 뇌물로 주기 위해서 직위를 받아가지고 막 세금을 막 어마어마하게 고리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고리로 걷어들이면서 이쪽에다 뇌물 준 거를
전달책이었는데 그 운반하다가 이거를 가지고 10만 냥을 가지고 같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제 죽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김만중이가 다 죽게끔 만들었어요. 죽게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이게 죽을 뻔해요. 진짜 죽을 뻔한다고요. 죽을 뻔하는데 간신히 살아나. 간신히 살아나는데 그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다 꿈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야 빨리 도망가거라. 유알림한테도 야야야 어디 강가로 빨리 가거라. 다 꿈이에요.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권선징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현대판 만일 그런데 이제 이게 꿈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학성은 아주 뛰어난데 그때 인현왕후가 김만중이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장혜빈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야야야 이게 무슨 현실감이 없다. 이게 좀 오게티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저 강화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이 목사고 20대부터 계속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씩 달에 몇 천만 원씩 돕는다 이거예요. 돕는다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흥했던 이유가 다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꿈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까마귀가 막 때로 와가지고 까마귀가 막 이렇게 글씨를 쓰더래요. 까마귀들이 계약하지 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계약을 하려면 기차가 칙칙폭폭 와가지고 칙칙폭폭 오는데 기차가 칸마다 깡통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회사가 빈통이구나, 빈털털이구나. 그래서 사기를 또 안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게 꿈에서 나타나더라. 그리고 한 번은 꿈은 안 꿨는데, 막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래가지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비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남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와니까 옆에 사람들은 너 미쳤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선한 항시 영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그래도 이 꿈이 절대 현실 자체가 꿈이잖아요. 성인들 입장에서는 이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인데 뭐가 어디가 꿈이고 현실이고 구분할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 안테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결국은 내가 수명이 다 장단을 하고 싶잖아요. 누가 장단으로 끝나고 누가 요절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꿈의 계시를 받을 정도가 사람이 돼야 제 수명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그 몇 프로의 확률에 속한다. 병치레하면서 10년 살아가지고 내가 500억 벌어놔봐야 뭐하니까 자식들은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사시 남정기를 이렇게 보면 현대판 사시 남정기면요. 옛날에는 권선징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꿈의 계시라도 어떻게 살아나와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 이런 선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환곡되는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부정적이겠지만은 이쪽에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싸움하고 니 편 내 편 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싸움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뭔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이 팍 퍼져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 살수록 자꾸 이상하게 막 부담되는 거고 무겁고 가슴이 무겁고 이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부터 맨날 강조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뭐 그렇게
그 보고 뭐 이렇게 자랐는데 민주화만 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민주화만 되면. 근데 이상한 거예요. 평생을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59세인데 맨날 그 과정 보고 왔는데 뭔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자꾸 이게 부귀와 이거를 잘 되느냐,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계속 그 가래, 거기에서 껄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잘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도덕이라는 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곧은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거를 행하겠다. 그게 결국은 인생이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수행자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하늘에 뭔가 천우신조의 그런 것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조직의 엘리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천우신조의 능력,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이런 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에너지로 선한 네트워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나 이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